이제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이 정경심 교수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서 딸과 아들이 표창장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런데 네. 말이죠. 이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이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는데 어떤 점이 있었다고요? 이 통상 다른 이제 표창장들과는 달랐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요. 특별히 조국 장관의 자녀들 통장상 표창장에는 통상적인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통상 이제 그 총장상은 1년 번호가요. 발급 연도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2000 몇 년도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번호가 붙게 되는데 조국 장관의 자녀들의 표창장에는 앞에 어학교육원이라는 글자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급 연도랑 1년 번호가 써 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과는 다른데 그것도 두 자녀 것만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취재가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통상은 김민지 기자. 저 지금 그래픽에 있는 발급 연도랑 저 1년 번호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어학교육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저 어학교육원이라는 그 5글자가 붙어 있는 것들이 통상적인 모양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짝퉁 표창장이라는 거죠, 저게. 그런 거예요? 집에서 위조를 하거나 정경심 교수가 임의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저런 표창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는요, 이 표창장이나 단국대 논문 문제나 또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그 인턴으로 근무했던 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조국 씨나 조국 씨 부인이 검찰에 가서 어떻게 진술할지 눈이 훤히 보입니다. 예, 정경심 씨는 내가 어학연구원장이기 때문에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내가 발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조국 씨는 서울대 인턴 증명서는 센터장이 임의로 발급할 수 있는 하찮은 발급 서류다. 이렇게 얘기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은 저기에 보면은 저 표창장이라는 건요. 다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동양대 인문학 그래픽 좀 주세요.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동양대가 뭡니까? 동양대학교 줄임말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표창장에서 자기 학교 이름을 줄임말로 씁니까? 저희 당에서 임명장 줄 때 다미당이라고 합니까? 저희 당에서 임명장 줄 때 바른미래당이라고 써서 줘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너무 어설퍼가지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네.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엊그제 PD 수첩이라고 MBC에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국 장관 딸이 자원활동을 하는 걸 봤다라는 것부터 해서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결국은 동양대라는 대학이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발표를 안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동양대학이라는 총장, 최성해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보면 본인의 학적조차도 대학교 학사 자격증조차도 제적당해놓고 졸업했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좀 의심하고 봐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검찰이 정확하게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입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조국 장관 딸이 받은 표창장의 원본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요, 고영태 씨가 구속됐다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다 틀렸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최성해 총장을 지금 인신공격하시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허위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저는 고영태 씨 의심 안 하는데, 그렇게. 예, 고영태를 왜 표창해야 됩니까? 예, 최성해 총장 얘기는 또 약간의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조국 장관 자녀가 받은 표창장 얘기 좀 해보자고요. 자,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에 지난달 6일이었죠? 예, 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동양대 표창장 얘기가 빠짐없이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조국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1년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 있습니다. 가족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 표창장 원본 보셨지요? 제가 그 사진으로 찍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자, 그거 사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확보된 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가 좀 의혹이 있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국 딸과 아들이 받은 이 동양대 표창장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 밑에 보면은 최성해라는 총장의 직인이 딱딱 찍히잖아요. 딸과 아들 거에. 그런데 총장 직인이 찍히는 것은 좋으나 딸과 아들 것에 그 총장 직인의 위치와 기울기와 저 화살표로 된 공백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받은 표창장의 뭐 여러 가지 지금 발급 연도로 시작하는 통상적인 총장상과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런 게 또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상장에 도장을 찍을 때는 인주에 붙여서 찍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아닌 이상은 최성해라는 이름의 그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기울기라든가. 예. 그러니까 저게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받았는지 위조했는지 그것을 복사해서 갖다 붙인 거죠. 컴퓨터로 학습했다는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번호와 관련돼서 저는 지금 채널A에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 청문회 때 김종민 의원이 이미 이 문제는 다 논란을 끝냈어요. 뭐냐면 하도 똑같은 일련 번호가 아니고 양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자기네 페이스북에다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받은 사람 한번 좀 얘기해달라고. 예. 그랬더니 똑같은 양식도 있고 수십 가지 양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도대체 정말 조금이라도 취재하고 조금이라도 팩트에 대한 관심이 있냐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청문회 지금 영상이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저 동양대 총장 상장의 각도 기울기 얘기하는데 왜 청문회 얘기가 왜 아니 나옵니까? 그 전에 왜 지금 얘기하면 풀어준 거지 합시다. 않습니까?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니 넘어가자고요. 의원님 지금 방금 전에 주광덕 의원이 청문회 때 문제 제기를 했던 일련 번호와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올바르려면 그 당시에 김종민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알겠습니다. 그걸 같이 보여주셔야 네. 돼요. 부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자, 의원님. 예, 거기까지 하시죠. 예, 자. 아니 직인 얘기가 나오는데 왜 1년 일련 번호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의원님. 직인이라는 걸요, 이제 그 전자직인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파일 형태를 보관한 다음에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 디지털 형태로 쓰는 것들도 지금 다 그것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체 전자문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저 정경심 교수의 사례처럼 제가 봤을 땐 안에 직인점 JPG 이런 게 있으면은 저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김현성 부원장께서 굉장히 검찰이 지금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발례가 없이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는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제 얘기는 예. 아니 검찰 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검찰이 원본 파일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증거를. 그러니까 피의 사실 그럼 유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갖고 있냐 이런 식으로 사본을 가지고 돌리지 마시라는 자, 거예요. 그러면 아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시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 딸과 아들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자, 김민지 기자. 네. 검찰은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뭐 중립적인 검찰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검찰은 재판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일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증거로 위조된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문제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뭐 수여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재판에서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네요. 예, 어쨌든 검찰은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검찰 조사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장관 딸아들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얘기였고, 이번에는 조국 장관의 아들이 받은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의 그 인턴 얘기 좀 해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일전에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런 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죠.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인턴 활동 증명서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공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8장이 이렇게 인턴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습니다. 그중에 27명은 왼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양식이 다른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아들이 발급받았던 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단 한 장의 특이한 양식 이것입니다. 자, 이제 주광덕 의원의 얘기였는데요. 잠깐 좀 집회 상황 좀 짚고 갈까요, 그러면? 예, 마침 또 영상이 나오니까.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 사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광화문 광장에 꽤 많은 인파가 모여서 조국 장관의 파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는 지금 저쪽 저 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국당도 지금 저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공화당도 참석하고 있고 뭐 기독교 단체들도 참석하고 있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참석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10월 3일 자유한국당에서는 150만 명 정도가 모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으나 글쎄요. 어느 정도의 인파가 모였는지는 요즘에 저 집회에 관련해서 경찰도 따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계해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언뜻 보기에는 많은 인파가 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주변에서 이제 한국당의 집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공화당이 서울역 주변, 그다음에 한기총이 교보문고 앞쪽에, 예. 그리고 한기총과 다른 교회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로통을 따라서 동대문까지는 뭐 ROTC라든가 또 뭐 북파공작원이라든가 이런 보수단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산발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예. 인파가 아마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집회 인파를 따지는 게 이제 피르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한 평에 서 있을 때는 9명에서 10명, 앉아 있을 때는 6명 그런 정도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2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그걸 누가 계산을 해봤대요. 100명이 이렇게 팔을 끼고 스크랩을 해서 100명이 일렬 횡대로 씁니다. 그래갖고 20km가 있어야 그게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 페르미 방식으로 기준으로 하면요. 그 가끔가다 인터넷에 보면 인도에서 오토바이 한 대 50명씩 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서 있어야지 된다고 이미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200만을 모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당에서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확인해보세요. 서초동 집회는 그냥 어떤 그 자율적인 시민들이 만든 그 집회에 7차까지 진행된 거고 이건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여기서 모이자 우리가 150만 모아보자 라고 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거죠. 제가 정정하자면 이거는 한국당 총 동원령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200만 명이라고 논평을 내가지고 제가 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이재정 대변인을 신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시죠. 됐죠? 예. 진행해도 되겠죠? 예. 자, 다시 그러면, 조국 장관 아들의 인권법센터 인턴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집회 상황 중간에 전해드린다고요. 자, 근데 김민지 기자. 네. 그러면 최근에 조 장관 아들이 인턴 증명서를 받았던 그 즈음에 인턴 증명서와 조국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인데 조국 장관 아들 것만 좀 뭐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팀이 2011년부터 발급된 인권법 센터의 인턴 증명서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두 모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총 28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국 장관의 아들 것 한 장만 그 양식과 제목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조 의혹이 더 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거죠. 조 장관 아들 것만 양식과 제목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선 저 부분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런데 말이죠. 다른 증명서 같은 발급 번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조국 장관이 인권법센터에서 받았다는 그 인턴 증명서에 보면 발급 번호가 2013년도에 받았어요. 조국 장관 아들이 인권법센터에서 아마 한영애고 고3이었을 겁니다. 2013-001, 그러니까 2013년도에 첫 번째로 받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2달 뒤에 다른 사람의 동일한 번호의 증명서가 또 우리 채널A 취재팀이 확인해 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발급 번호가 2013-001. 2013이야 중복될 수밖에 없겠죠. 2013년도에 발급된 것이면 001는 중복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받은 사람은 한 명일 테니까. 그럼 이준석 의원, 저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는 원래 어떤 증명서든지요, 저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번호를 통해가지고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당연히 서울대 정도의 공기관이라면은 당연히 대장으로서 저걸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 박종희 의원님도 저랑 같이 2012년 대선 때 같이 하셨지만은,
그때는 대선 때 보면 정당이 막 이렇게 수만 장씩 임명장이 나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위변조나 나중에 사칭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장과 인적사항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돼요. 근데 서울대 정도의 서울대 인턴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어떤 증명서인데 그것을 대장 없이 관리했다? 저는 이것도 희한하고 결국에 같은 번호가 나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허위이다. 이전의 저는 거다. 이미 이렇게 봅니다. 그럼 난 거 아닙니까? 그 조국 씨 딸의 단국대 논문 그것을 예, 그 일자자. 장모 교수의 아들이 같이 인턴을 받았는데 그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게 인턴 나간 적 없다. 저 조국 장관이 전화를 해서 예. 세미나에 한번 가라고 해서 갔다 온 거밖에 없고 나는 그 인턴 증명서가 인턴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하. 저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의심은 위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겠는데 이미 저도 판가름 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사실 뭐 문제가 있다고 한들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게 발급한 기관에 예를 들면 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명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급 기관이 있었는 거 아니십니까? 발급 기관의 원장이 센터장이 한임석 센터장을 조사했어요 검찰이. 근데 한 센터장이 발급했다. 그리고 실무자가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인턴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슨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기름을 그럼 그게 붓는 조국 것이고 문제냐? 근데 조국 장관의 문제냐는 거죠. 기름을 붓는 것인 게 연관성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그쪽 진영의 해명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에게 자극해요. 봤지만 아까 PB 직원 얘기했잖아요. PB 직원한테 자꾸 뭘 부담을 지우니까 그분이 나가서 다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직원이 실무자가 있다 그러는데 서울대 교직원이 뭐 아주 안정적인 직장은 좋은 직장인데 그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뒤집어 씌우면은 이제 증언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니, 검찰에 했을 겁니다. 벌써.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연관된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좀 각자 정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로. 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임석 간절히 원하고 원장은 그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왜 도망 다닙니까 취재진한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는- 검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검찰에 가서 나는 모른다라고 한 거죠.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국 장관 아들의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요. 또 하나 그러면 이런 거죠. 또 한 번 좀 검증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겁니다. 조국 장관 아들의 그 인권법센터 인턴을 했는데 그 인턴을 하기 전에 인턴 활동에 앞서서 조국 장관 아들은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먼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인턴십 활동 증명서와 오른쪽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 증명서와 예정 증명서의 양식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예. 자, 활동 예정 증명서를 미리 받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예정 증명서를 받고 2017년도에 저 인턴 증명서를 인턴한 4년이 지난 2017년도에 받는데 저것이 똑같다? 쌍둥이다? 저것도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겁니다. 자, 이어서요. 조국 장관 딸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인권법센터에서 조 장관 딸도 한영 외고 재학 시절에 인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조 장관 딸이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신문사와 처음으로 이제 언론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국 장관 딸에게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에 관해서는 정식으로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신청 과정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유학이 목표인 친구들은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인턴 자리를 구해와서 공유했다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받은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제 조 장관 딸은 내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인턴을 정당하게 수행을 했고 그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이미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파일이 거기에 왜 있는지 문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형사 절차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 통해서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최종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답을 그건 드리는 저도 우리 장관님께서 도장 찍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직접적 관련돼 있고 그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이나 직간접적으로 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센터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딸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정식으로 인턴하고 내가 증명서를 받았다고 얘기했으나 주변에서 나오는 진술들은 조 장관 딸과의 그 증언과는 조금 이제 배치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조 장관 딸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 물론 관계자들 모두는 아닐 테지만 일부의 관계자들은 조 씨가 그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조국 장관의 딸을 보지 못했다라는 일부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딸 아들의 서울대 법대사나 공익인권법센터 이 허위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당분간은 계속 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참 제가 잠깐 참 이상한 가족이에요. 그 인턴 기간 동안에 조 씨를 못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만 또 키스트에서 그 출입증 발급할 때도 3번 출입한 것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2주 동안 인턴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출입 기록도 그거보다 안 되고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럿이 한번 태거하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키스트의 이 출입문은요 이렇게 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어갖고 한 명이 되면 돌아가는 식으로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국 씨 그 딸이 동양대 자기 어머니가 계신 동양대 어학연구소에서 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집에서 인턴했다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아들이 어학연구소가 아니라 무슨 문화 프로그램에 가서 수강을 해서 그걸 또 대학 진학할 때 냈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는 영주에 사는 사람들만 수강을 하게 돼 있어요. 서울 사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시기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데 너무 우연의 일치라든가 또 사모펀드를 보면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줬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로서는 자꾸 의혹이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제 거죠.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한 60년대생, 70년대생쯤 되신 분들이면은 전산 처리가 미흡하던 시절도 있고 예전에 출생 신고도 잘못하고 뭐 이런 건 다 비일비재하다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조국 장관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딸은 90년생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잘못 신고하질 않나 뭐 아주 많은 우연이 겹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조국 장관 딸에게만 발생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저는 관계자가 누군지 좀 밝히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자의 말이 저희 토론의 논거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아니 센터장 이름 밝힌 한인선 센터장이 조사를 받아서 얘기한 건 뭐 증거가 얘기도 안 되고 그냥 어떤 관계자인지도 모르는 관계자가 얘기했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동양대도 그 원장이 직접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본인 이름 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이렇게 위중한 사안을 다루는 토론에서는 적어도 관계자 뭐 이런 어떤 누구 뭐 불상의 누구 이런 식의 얘기가 논거로서 얘기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쪽 진영에서는 최성해 총장이 조국 장관 딸을 알았다는 것을 동양대 관계자의 어쨌든 내부자의 이름으로 이제 보도를 이제 많이 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매점하시는 분이잖아요. 매점하시는 분도 있었고 원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학원 원장도. 예, 여기까지 하시죠. 자, 그 집회 소식 좀 잠깐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강원광장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저도 명확하게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으나 저 스튜디오에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공식적으로 누가 딱 이걸 몇 명입니다.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요. 어쨌든 광화문 광장이 뭐 거리가 꽉 채워진 것만은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쭉 제가 언뜻 이 영상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고요. 다른 곳의 영상들 있어요 혹시? 다른 곳도 좀 비춰질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한번.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인파인데요.
이 정치가 30년 정도로 되돌아갔어요. 예. 이 87년 체제 때 보면은 시위 인파를 줄이려고 이 공중파라든가 뭐 공영방송을 동원했는데 지금은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예. 참 정치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안 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오늘 더군다나 날씨가 좋았길래 망정이지 비 오고 태풍 왔으면 저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포천에서 이제 아침에 버스 몇 대 가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말들을 입을 모아서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제 뭐 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상경하는 분들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아직 뭐 버스에서 내리지 못해서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분들도 많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중계차 또 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예. 저희 중계차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예. 교보 빌딩 앞인 것 같죠? 네. 예, 언뜻 보기에. 예, 교보 빌딩 앞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부감샷이라고요. 큰 영상을 보여드렸고, 그 인파 속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촛불이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근거해서 보면 저렇게 세종문화회관 앞과 저기까지 꽉 차면 그때 한 5, 60만 얘기했고요. 예. 시청까지 차고 거의 넘치면 거의 100만까지 보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틀후면 또 이제 이른바 범여권이 또 주도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촛불 집회 형식으로 모레 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또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이 집회는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인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의 모습. 좌측의 영상은 지금 이 시각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국 반대의 집회의 모습. 며칠 전에요. 저희 동아일보가 사설을 이렇게 썼더군요. 장관 한 명 때문에 찢어진 대한민국이다. 라는 사설 제목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예. 사설 제목은 좀 잘못됐다 이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장관 한 명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이건 부도덕한 장관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집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저는 대통령의 이렇게 비난하고 아집 때문이다. 싶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인사검증이라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데 지금은 오히려 인보증을 서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기소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 조국 장관이 아니면 일가가 그 조범동 씨의 어떤 그 기소 혐의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공범이나 아니면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저는 토요일에 서초동에 집회 나가시는 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가 집회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거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 했거든요. 검찰 개혁의 본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고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게다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입니다. 그에 맞게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만약 거기다 대고 검찰 개혁하라 그러면요. 그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장이 내일 나오고 공소장이 내일 나오고 나면은 네. 많은 분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시고 서초동의 그 정치적인 면이 아주 강해진 조국 수호 집회 아닙니까? 그게 무슨 검찰개혁 집회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런 집회는 앞으로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양 진영 간의 뭔가 세대결 양상으로 이 집회의 이 양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지금 광화문 광장에 어쨌든 많은 인파가 지금 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레 범여권이 주도하는 검찰청사 앞에서의 촛불 집회, 검찰을 규탄하는 그 촛불 집회에도 이를테면 자 오늘 광화문 광장에 사람이 이 정도 모였으니 우리 모레 집회에 또 사람이 그것보다 더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뭔가 세대결 양상으로 가다 보면 많은 좀 우려가 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문제는 정치권이다. 결국은 사실 정치가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 민주주의라는 게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뭔가 합리적으로 뽑고 이런 광장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내 대신 대의제로서 본인들이 여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자꾸 검찰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자꾸 광장에 나와서 이런 국민들의 어떤 뜻을 전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진짜 정치의 부재
결국 정치의 복원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야 가릴 거 없이 특히 야당의 어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가 빨리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풍과 관련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도 빨리 하시고 이 재난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해서 어떤 정부 재정 집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제가 다른 패널 말에 토다는 걸 잘 안 하는데 그 정치의 실종이라는 분석에 동의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크럼을 짜가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그 웅동학원 나이 많으신 이사분 한 분 모셔가지고 그거 한 거 외에는 증인들 왜 다 채택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약 미흡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치 내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하루속히 저는 어떤 떼쓰기 아직 동원 정치 하지 말고요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좀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모든 국정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되는 겁니다. 편가르기로 지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경제 어렵고 안보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은 꿈을 잃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도 마비 상태, 또 거리 정치하느라고 국민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또 범여권에서 검찰 압박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또 맞불 또 시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돌하게 될 때는 여당이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수사하는 검사를 민주당 대표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개인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고발했다는 것은 이거는 집권당이 이걸 포기한 거예요. 자, 그 얘기 저희가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지금 짚어볼 거니까. 아니, 저 한 말씀 할게요. 두 분이서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네. 두 분이서 얘기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아니, 제일 먼저 발언권 좀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정말로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올 초부터 야당이 국회 안에서 일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싸워도 예를 들면 욕을 해도 국회 안에서 여야가 좀 뭔가 논쟁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밖에 나와서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아니 본인들 몇 걸음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얘기하고 자, 광장에서 내가 얘기하고 한마디만 이러지 얘기할게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똑같은 선거법이라는 의미예요. 것은 국회에서 대화로 해결되는 건데 그거 패스트트랙을 올려놓고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이 자유한국당만 반대했지 나머지 당은 다 찬성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 그럼 동의하시면 국정조사 가시죠. 그냥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못 받을 것도 저는 없다고 봐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뭐 민주당은- 제가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광화문 광장 집회 영상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댁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집회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궁금들은 하실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조국의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지 궁금들은 하실 것 같아서요. 한번 보시죠. 이것이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 저희가 소위 이제 부광샷이라고요. 큰 화면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끝에 저 이제 위쪽의 화면은 저 위쪽 방향은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그렇죠? 이 밑에는 이제 저쪽 덕수궁이 있는 그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인데 그럼 그 이 뒤는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자, 한번 보시죠. 예. 아하. 저희 카메라가 이게 이제 저희 그 사옥에 위치한 카메라거든요. 사옥에 딱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인데요. 한번 보고 계십니다. 방향도 끝이 안 보이네. 또 보시면 동화면세점이죠. 저 앞에 이제 서대문 대한문까지. 예. 이제 지금 이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는 이 건물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채널A 이제 사옥이고요. 이렇게 쭉 카메라가 쭉 돌아가는군요. 예, 쭉 돌면서 끝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는 많이 게 모여요. 저 길의 너비가 서초동 너비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은 뭐 길이면서도 더 길고 너비는 한참 넓습니다. 예. 저 뒤에가 덕수궁 저쪽까지 지금 시청 앞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성난 군중들의 목소리를 여당에서 잘 새겨야 됩니다. 지금 조국 장관 같은 이 부도덕한 사람을 끌고 간다거나 또 그동안에 왔던 소득 주도 성장의 그 정책 기조, 지금 남북 관계에 있는 북한이 그 핵 미사일 도발하고 있는 이러면서도 대통령이 한 번도 NSC 주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또 미국,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 이런 관계들을 잘 살펴서 정말 이번 정권을 죽어도 못 놓겠다 하는 이런 아집 버리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가장 그런 대비되는 기회가 됩니다. 가장 대비되는 게 뭐냐면요. 조국 수호 집회에서 들고 있는 피켓은 조국 수호고요. 저분들이 들고 있는 건 태극기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자, 알겠습니다.